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최상위 수학 3-1을 같이 공부할 이준 아빠입니다. 일단 이 수업은 그래도 이 수업을 들으려고 온 학생들은 그래도 내가 수학을 좀 잘한다, 자신감이 좀 있는 그런 학생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에 관련된 설명은 좀 다 웬만하면 뺄 거고요. 그리고 또 준비할 게 있어요. 문제를 먼저 풀어가지고 와야 돼. 물론 그냥 선생님이 어떻게 푸나 이렇게 한번 보고 듣고 공부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내가 다 풀어와서 나는 뭐가 맞았지? 난 뭐가 틀렸지? 틀렸으면 왜 틀렸지? 선생님은 어떻게 풀지? 선생님 그 방법을 따라 해볼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 나 이거 전에 센으로 했었는데, 너는 뭐 디딤돌 기응으로 했었는데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간단하게나마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첫 번째, 세자릿수 더하기 세자릿수. 이거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그래도 책에 있는 내용 한번 훑어서 넘어갈 생각이니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옆에 써 있긴 하지만 다시 선생님이 428을 697과 덧셈을 할 거야. 우리 어떻게 하지? 계산은 1의 자릿수 먼저 계산한다고 배웠어. 그럼 1의 자릿수 먼저 더하면 5가 되는구나. 15. 그럼 자릿수 하나 올림이 생기면 여기 표시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되고, 다시 더하자. 10의 자릿수를 더하면 1과 2와 9를 더하면 12가 나오는구나. 그럼 2 자릿수 올림이 또 하나 생겼네. 그럼 이번엔 1과 4와 6을 더하네. 11이구나. 그래서 결과는 1125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이런 방법도 사용해도 괜찮은 것 같아. 428과 697을 덧셈을 하는데 꼭 1의 자리부터 더해야 되느냐? 아니야.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니야. 100의 자릿수끼리 더해보고 10의 자릿수끼리 더해보고 1의 자릿수끼리 더해봐서 그거를 합쳐도 덧셈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해봅시다. 이번에는 4와 6을 더한다는 얘기는 400과 600을 더한다는 얘기야. 400과 600을 더하면 1000입니다. 잘했어. 다음은 10의 자릿수에 있는 2와 9를 더할 거야. 2와 9를 더하면 11이지. 근데 그게 20과 90을 더한 거기 때문에 110이야. 110이구나. 8과 7을 더하면 다 잘 알죠. 15가 됩니다. 이거를 더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면 1125 똑같은 결과가 나왔구나. 이 방법도 가끔씩 사용하면은 편한 문제들이 있어. 그 두 가지 방법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전 개념에는 무슨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눈으로 보면은, 첫 번째, 두 수의 합이 가장 크거나 가장 작은 덧셈식 만들기. 덧셈식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건가? 만들었으면 뭐 덧셈도 해야 되겠지. 그럼 가장 큰 수를 만들려면 이 4개의 숫자, 여기 제시된 4개의 수 중에 큰 수와 큰 수끼리 더해야 덧셈식이 제일 크게 나오겠지. 가장 작은 식은 작은 수끼리 더해야 작은 값이 나오겠지. 미안. 너무 쉬워? 알았습니다. 그럼 가장 큰 수는 선생님이 보기엔 679 같은데 얘가 1등. 그 다음은 468, 얘가 2등. 그럼 등수를 매겨볼까? 얘 1등, 2등, 3등, 4등. 그럼 가장 큰 덧셈식을 만들려면 1등과 2등을 더해야 되겠네. 그러면 679와 더하기 468을 더한다. 이게 덧셈식이죠. 그 덧셈식을 만들어라 라고 했으니까 풀이까지 합시다. 이번에도 아까는 세로 셈을 했는데 가로 셈이 훨씬 더 많이 사용돼. 이렇게 나올 때마다 또 세로로 써서 계산해서 여기다가 쓰고 한참 걸린단 말이야.
이거 연습을 하면 세로 센 만큼 좀 정확도도 올라가고 빨라집니다. 더 쉬워져요.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자리부터 9와 8을 더했어. 9와 8을 더했으면 17이네. 그럼 1의 자릿수는 7이고 자릿수 하나가 올라갔어. 하나 올라갔다. 그 다음에 6과 7을 더했어. 13이네. 근데 아까 자릿수 올라온 게 있으니까 10의 자릿수는 4가 되는 거지. 또 100의 자릿수도 아까 1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6과 4를 더하고 자릿수 올림이 있는 1까지 더해준다면 11이구나. 그래서 1147이라는 더 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괜찮나요? 네. 가로셈도 연습을 많이 하셔라. 그 다음 가장 작은 수가 더해지려면 작은 수끼리 더해야지. 작은 수 3등과 4등 그 두 아이를 더해볼게. 그러면 357이라는 수와 285라는 수를 더하면 1의 자릿수부터 5 더하기 7, 12네요. 자릿수 올림이 하나 생겼어. 5 더하기 8, 13이네. 자릿수 올림이 생겼어. 그리고 아까 하나 올라온 거랑 더해서 14라고 썼습니다. 자릿수 올림이 하나 생겼고 3과 2를 더하면 5. 아까 올라온 숫자와 더해서 642 이런 식으로 계산 연습을 합시다. 두 번째 이 유형은 너희들이 처음엔 조금 힘들어해. 연산 연습만 했던 친구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자릿수 올림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 이런 것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두 번째 볼까요? 구멍을 뻥뻥뻥 뚫어놨네. 디귿 7 기억 10의 자릿수만 알려줬어. 100의 자릿수는 뭔지 1의 자릿수는 뭔지 몰라. 거기에 300, 니은 2 이것도 구멍이 뚫어져 있네. 1의 자릿수부터 차근차근 확인을 해볼게. 기억과 2를 더했는데 0이라는 결과가 나왔네. 2에다가 덧셈을 해가지고 0이 나올 수 있나? 더 작은 수가? 없지. 분명 자릿수 올림이 생겼을 거야. 어떤 게 생겼지? 2에다가 몇을 더해야 10이 나오지?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기억 자리에는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합쳐서 10. 자릿수 올림이 올라간 0이 써져 있는 거였구나. 그럼 이것도 표시하세요. 7 위에다가 하나 올라갔네. 그럼 이번에 10의 자릿수 1과 7을 더했어. 8이야 8. 근데 니은에 있는 숫자를 더했는데 2가 나왔다? 8에다가 몇을 더해야 2가 나오지? 8에다가 몇을 더해야 2가 나와? 그렇지. 4. 4를 더하면 12라는 수가 나와. 니은에는 4가 들어가는 게 확실하구나.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8과 4를 더했어. 자릿수 올림이 생겼어. 여기도 표시. 디귿 위에 1이라고 쓸까요? 그러면 1과 디귿과 3을 더해서 즉 1과 3을 먼저 더해서 4라는 수에 디귿이라는 수를 더했는데 6이 나온 거예요. 너무 쉽네. 디귿은 2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져 있는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야. 자릿수 올림이 있었는지 또는 없었는지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려다 보면은 이게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자릿수 올림이 있었으면 위에다가 살짝 표시를 해놓는 거를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다음 사고력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그 덧셈 방법이다. 덧셈을 1의 자릿수부터 1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00의 자릿수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봐라 이런 얘기가 소개되어 있는 것 같아.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155랑 345를 더할 거야. 가로셈으로. 그러면 100의 자리 수끼리 더해보자. 100의 자리 수끼리. 여기 1이네요. 여기는 3이네요. 그거 먼저 더하자는 거야. 그러면 400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다음 10의 자릿수에 있는 5와 4를 더할 거야. 이건 자릿수 올림도 안 생기네. 90이네. 90. 90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1의 자릿수에
5와 5가 더해졌으니까 10이죠. 10이라는 수가 나왔어. 이 세 개를 다 더해도 더 센 결과가 나온다. 그럼 400 더하기 90 더하기 10. 500으로 탁 떨어지네요. 500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해보자는 거. 그럼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베이직 테스트. 물론 여기 앞에 덧셈이니까 쉬운 거야. 덧셈이니까 쉽지. 그래도 들어봐. 듣고 한번 내가 나랑 푼 거랑 똑같이 푸시라 확인을 해봐. 계산해 보세요. 쉽죠? 계산합시다. 134와 6을 더했어. 6을 더했어. 세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야. 몇이야 그냥. 네, 140이죠. 다음엔 두 자릿수를 더했어. 66. 그러면 아까 더했던 걸 이용하면 되겠다. 134에 6을 더했더니 140이었어. 추가로 60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야. 140에 60을 더했으면 200이구나. 이번엔 666을 더했으니까 위에 있는 문제보다 600을 더 추가로 더한 거야. 200에다가 600을 더했구나. 2 더하기 6? 800이 되는 거구나. 요거는 그런 패턴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 써있는 문제가 아닐까. 다음 두 번째 578 더하기 2. 네, 580이다. 거기에 추가로 20을 더한 게 더하기 22다. 600이다. 거기에 추가로 200을 더한 게 222입니다. 그럼 600에다가 200을 더 추가로 더하면 800이다. 다들 맞았나요? 네. 두 번째, 다음을 계산해 보세요. 가로셈이야, 가로셈.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첫 번째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1의 자릿수끼리 더할게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100의 자리. 1의 자릿수끼리 더하면 5 더하기 5니까 10이네요, 10. 그리고 자릿수 올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5 더하기 4를 할 거예요. 5 더하기 4는 9인데 자릿수 올림이 있었으니까 10이다. 또 자릿수 올림이 생겼다. 1과 2를 더할 건데 자릿수 올림이 있던 거니까 1, 2, 1까지 더하면 4가 되죠. 400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두 번째, 이번에는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 따로따로. 100의 자릿수,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 100의 자릿수끼리 더하면 300이다. 10의 자릿수끼리 더하면 40 더하기 60이니까 100이다. 1의 자릿수는 5다. 그러면 300과 100과 5를 더하면 405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이번엔 이게 앞에 같은 수에다가 255, 260, 265, 270 더하고 있네요. 그럼 5씩 더 많이 더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도 풀어도 되지. 위에 있는 값보다 추가로 5를 더 더했으니까 5만 더 더하면 되지 않을까. 밑에 있는 수도 5를 추가로 더해서 270이 된 거니까 415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풀이를 해도 괜찮습니다. 연산은 너희들이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다음 4번. 네모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187이랑 413을 더했어. 덧셈 할 줄 알겠어. 근데 300이랑 어떤 네모하고 더한 거랑 같도록 하라. 먼저 왼쪽에 있는 식을 계산을 해봐야 알겠네. 187과 413을 덧셈을 할 거야.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편한 대로. 1의 자릿수끼리 더해볼까요? 3 더하기 7은 10이다. 자릿수 올림이 생겼고 1 더하기 8 자릿수 올림까지 계산하면 10이다. 4 더하기 1 자릿수 올림 하나까지 더 더한다면 6이다. 600이라는 결과가 나오네.
덧셈이 600이에요. 그럼 600은 300 더하기 네모라 그랬으니까 네모 칸에 들어갈 숫자는 300이라는 거. 다음 두 번째. 360과 640. 이거는 자릿수끼리 더해볼까? 300과 600을 더하면 900. 60과 40을 더하면 100. 0과 0이니까 이제 없죠. 900 더하기 100밖에 없어요. 계산 결과는 1000이로구나. 그 1000이 998과 네모를 더해서 만들어졌대요. 그럼 998에다가 추가로 몇을 더하면 1000이 될까? 2만 더하면 된다는 거야. 네모 칸엔 2가 들어가는구나. 다들 맞았죠?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다시 고쳐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된다. 그러나 정말 성의 없이 풀어서 틀렸다? 많이 부끄러운 거다. 이왕이면 틀리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5번. 우영이네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는 389m입니다. 우영이 집이 여기 있는데 공원이 여기 있고요. 그 사이의 거리가 389m라는 걸 알려준 거야. 우영이가 집에서 공원까지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리는 모두 몇 미터입니까? 무슨 소리죠? 공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거리가 몇이냐 이거지. 그러면 389m를 갔다가 또 389m를 왔다는 얘기지. 덧셈이죠? 그러면 389와 389를 더해서 계산을 하겠다. 9와 9를 더하면 18이죠. 8 더하기 8은 16인데 자릿수 올림이 있으니까 7이고요. 자릿수 올림이 생겼다 여기. 6 더하기 6, 7입니다. 그래서 총 778m를 갔다 왔습니다. 여섯 번째, 윤재가 문구점에서 1000원으로 문구점을 갔는데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으로 종류가 다른 학용품 두 가지를 사려고 할 때 살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아 써보세요. 근데 가격이 다 달라. 그리고 어떤 건 비싸. 근데 1000원 가지고 내가 못 살 수도 있어. 근데 두 개를 사려면 1000원 안에 뭐를 살 수 있는지를 골라보라 이거지. 그럼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막 마구잡이로 찾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도 안 빠뜨리고 골라내려면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앞에 있는 자를 기준으로 자랑 누구랑 같이 살 수 있을까 따져보는 거야. 내가 자를 샀어. 근데 수첩도 샀어? 살 수 있나? 어림잡아서 봐도 500 더하기 600만 해도 1000이 넘어가거든. 난 돈이 부족해. 나는 살 수가 없어. 다음은 자와 연필은 어때? 어림잡아서 봐도 500, 예를 400이라 생각해도 1000보다 훨씬 작지. 이건 살 수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내가 살 수 있는 건 자와 연필입니다. 공책은 못 사요. 지우개도 못 사요. 자와 지우개를 더하면 1000원이 넘어가. 그런 식으로 자를 살 경우에는 연필만 가능하다는 거 찾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수첩과 같이 살 수 있는 건 뭘까? 수첩과 연필 가능할까요? 안 돼요. 벌써 1000이 넘어가. 그럼 그거보다 더 비싼 공책과 지우개는 당연히 안 되겠지. 수첩과 같이 살 수 있는 건 없어. 미안하지만 1000원 가지고는 수첩을 못 삽니다. 한 개만 살 수 있어요. 연필. 연필이 제일 싸네. 그럼 연필과 공책을 동시에 살 수 있을까? 안 돼요. 어림잡아도 400 정도. 얘는 700이라고 해도 1000을 넘어가니까 두 개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럼 이번엔 연필과 지우개는요? 네, 연필도 500원보다는 싸고 지우개도 500원보다 싸니까 가능하겠지. 그럼 여기에 답이다. 연필과 지우개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푼 방법대로 마구잡이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자와 누구,
수첩과 누구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한다. 다음 7번째 7번. 이렇게 생긴 기호가 있어. 이상하게 생겼네. 동그라미 2개가 있는 그런 기호래. 그 기호는 이런 역할을 한대요. 무슨 역할이야? 그 기호 앞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수를 덧셈을 하는데 뒤에 있는 수를 2번이나 더하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했대. 그럼 다음에 있는 이 연산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식으로 한번 세워봅시다. 앞에 있는 숫자 287에다가 뒤에 있는 숫자 159를 더하는데 2번을 더하는 거야. 이게 덧셈식이야. 그럼 계산 어떻게 하죠? 덧셈이 2개인데? 아니 이거를 더한 후 추가로 159를 더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던 대로 이 2개의 수부터 덧셈을 해봅시다. 1의 자릿수부터 7 더하기 9 16이요. 자릿수 올림이 생겼고 5 더하기 8 13이요. 자릿수 올림 때문에 4가 됐고 2 더하기 1 자릿수 올림이 있으니까 3이 아니라 4가 된다는 거. 446이에요. 거기에 159도 한 번 더 더해봅시다. 그러면 1의 자릿수 6 더하기 9 5 15가 되죠. 자릿수 올림 4 더하기 5 9인데 자릿수 올림 때문에 10이 됐어요. 4 더하기 1 자릿수 올림 때문에 5가 아니라 6이라는 거. 그래서 총 605라는 계산 결과가 나온다. 다들 맞았니? 채점도 해보고 동그라미가 많죠? 기분 좋죠? 네, 가능하면 안 틀리게 하는 게 수학에서는 좀 중요해. 그렇다고 틀렸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이야.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 볼까? 이번엔 덧셈 했으니까 이제 뺄셈 하겠죠. 세 자릿수의 뺄셈. 연산에 대한 소개는 최소화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처음에 406이라는 수를 279로 빼겠대. 1의 자릿수부터 6에서 9를 뺄 수가 없거든. 6에서 9를 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16이라고 생각을 하고 뺄셈을 했었죠. 그럼 16 빼기 9. 16 빼기 9? 7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 있는 40은 이제 40이 더 이상 아닌 거야. 한 자리를 1의 자릿수에 줬기 때문에 39였던 거야. 그럼 다시 10의 자릿수에서 뺄셈을 합시다. 9 빼기 7, 2네요. 3 빼기 2, 1이네요. 127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럼 문제 볼까? 첫 번째. 그럼 선생님 덧셈과 뺄셈이 같이 있는데 이거는? 오, 이거 신기하네. 400 빼기 145 더하기 150 덧셈하고 뺄셈이 같이 등장하는 계산식이 있을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400 빼기 150 이거 먼저 계산하면 되지. 그런 후 추가로 155를 더했네. 그 결과에 155를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합시다. 먼저 400 빼기 145 이것도 가로셈으로 그냥 계산할까? 400 빼기 145 뺄셈을 하면 0에서 5를 뺄 수가 없으니까 앞에서 하나 가져왔어. 얘는 0이 아니라 10이야. 5를 뺐으니까 5만 남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수는 40이 아니에요. 얘가 39예요. 39에서 14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자릿수부터 9 빼기 4 5가 되네. 3 빼기 1 2가 되네. 255가 뺄셈에 대한 값이야. 그럼 다시 255와 추가로 155를 더한다고 했으니까 계산 결과는 1의 자릿수끼리 더하면 0, 자릿수 올림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11,
또 생겼죠. 3이 아니라 410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계산식을 보면은 그 괄호라는 기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오른쪽에 있는 게 그건가 봐. 똑같이 생겼거든. 400, 145, 155. 근데 여기엔 괄호가 있고 아까 거기에는 없었어. 이 괄호가 하는 역할이 뭐냐? 나 먼저 계산해. 나는 이게 한 몸이야. 즉 400이라는 값을 뺄 건데 요 전체가 한 몸이야. 145 더하기 155가 나는 하나야. 그걸 빼줘. 400에다가. 그런 의미야. 그래서 가로 안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합시다. 145와 155를 먼저 더해야 되겠네. 1의 자릿수부터 10, 4 더하기 5 자릿수 올림이 있었으니까 또 10, 1 더하기 1 자릿수 올림이 있었으니까 300이네요. 그러면 400이라는 수에서 300을 뺀 게 계산 결과가 돼야 되는 거야. 100. 맞죠? 괄호는 그런 역할을 한다. 다음 실전 개념이라고 해서 4개의 수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704, 532, 187, 469까지 4개의 수가 등장하는데 두 수의 차가 가장 큰 뺄셈식을 만들어내. 차가 가장 커야 돼. 차라는 거는 요 수와 요 수의 크기 차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차가 가장 크려면 앞에는 큰 수, 뒤에는 작은 수, 그들을 빼줘야만 차가 크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처럼 이 4개의 수의 순위를 매겨보자고.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1등이에요? 704. 2등은 1등, 2등, 3등, 4등. 그러면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애를 빼야 되겠지. 704라는 식에서 187이라는 가장 작은 수를 빼주면 되겠다. 이 뺄셈 이번에 가로 셈으로 연습을 해볼까? 계산 7에서 4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14에서 7을 빼는 거야. 14 빼기 7 맞죠? 그렇지. 7 바로 나와야지. 14 빼기 7? 네, 7이죠. 그럼 자릿수가 하나 내려갔네. 그럼 이 아이는 더 이상 70이 아니라는 거. 69라는 거. 69에서 18을 빼겠습니다. 9 빼기 8, 1이죠. 6 빼기 1, 5죠. 517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괜찮아?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 덧셈식과 뺄셈식의 관계. 무슨 말이냐면은 네모라는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인지 모르지. 거기에 더하기 150을 했더니 400이라는 수가 나왔대. 그 어떤 수에다가 150을 더하면 당연히 150보다 더 큰 수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이 어떤 수에다가 150을 더해서 400이 나왔어. 어떤 수는 몇일까요? 요 작은 것과 요 작은 것을 합쳐서 큰 게 나왔네요. 그럼 이 아이 어떤 수는 두 수를 빼면 알 수 있지. 두 수의 차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400에서 150을 빼면 어떤 수 네모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툴이야. 꼭 기억하시고 이게 응용 문제가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해. 어떤 수와 어떤 수를 숫자를 더했어. 큰 게 나왔네. 어떤 수는 몇이었을까? 두 수의 차. 그럼 400에서 150을 뺐대요. 가로셈 1의 자릿수는 0. 40에서 15를 뺐네요. 어떤 학생은 벌써 이렇게 나왔어. 25인데요? 맞습니다. 25. 그래서 총 250이라는 어떤 수를 구할 수 있었다. 이번엔 반대로 어떤 수에 230이라는 수를 뺄 거야. 그랬더니 270이 나왔어. 어떤 수에다가
요 숫자를 뺐어. 일단 요 작은 게 나왔어. 그럼 어떤 수는 어땠을까? 얘네들보다 컸겠지. 그래서 이 어떤 수를 계산할 때는 뺀 수와 나온 결과를 더해주면 나오는 거지. 둘의 합을 이용한다. 그래서 어떤 수는 270과 230을 더한 수. 너무 간단한 수다. 더하면 몇이죠? 그렇지. 500이 된다는 거지. 어휴, 계산 빠르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뺄셈식을 이용한 문제들 한번 볼까? 베이직 테스트. 계산해 보세요. 451을 147로 빼겠습니다. 빼볼까? 가로셈 연습. 1에서 7을 뺄 수 없으니까 우리는 11에서 7을 뺀다. 11 빼기 7, 오케이, 4. 이젠 쟤는 45가 아니야. 자릿수가 하나 내려갔어요. 44야. 거기서 14를 뺄 거야. 44 빼기 14. 10의 자릿수끼리 빼면은 0이고 100의 자릿수끼리 빼면은 304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선생님 똑같은데요? 네, 똑같아. 그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야. 위에서는 147을 뺐고 밑에서는 247을 뺐어. 아까보다 몇을 더 뺐어? 100이라는 수만큼을 더 뺐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서 나온 계산 결과보다 100이 더 빠져 있겠지. 100이 더 작은 수가 나오겠지. 그럼 304가 아니라 뭐겠어요? 204라는 걸 안다. 그 다음 451에서 347을 뺐어. 아까보다 100을 더 뺐어. 얘는 계산을 안 해봐도 알겠네. 104겠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음 밑에 있는 식도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가로셈을 계산해보자. 4에서 5를 뺄 수가 없어. 그래서 자릿수 내림이 생겼겠지. 14를 5로 뺄 거야. 14 빼기 5, 9. 더 이상 얘는 60이 아니야. 59야. 59를 41로 빼는 거겠지. 9 빼기 1, 8이죠. 5 빼기 4, 1이죠. 189가 나왔네. 그럼 밑에 있는 식은 똑같은 604에 425를 뺐네. 10이 더 큰 수를 뺐어요. 그러면 계산 결과도 10이 더 줄어들었겠네. 179. 그 다음도 169.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는 거. 답 확인. 다들 맞았을 거예요. 두 번째.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741 빼기 298을 먼저 계산을 해볼 거야. 741 빼기 298. 먼저 1의 자릿수부터. 1 빼기 8 아니죠. 11 빼기 8. 3 나옵니다. 얘는 더 이상 74가 아니야. 73이야. 73 빼기 29. 3 빼기 9 안 돼. 13 빼기 9 4가 되는 거지. 그럼 얘도 더 이상 7이 아니야. 6이야. 6 빼기 2 4가 된다는 거지. 443이라는 뺄셈 결과를 얻었다. 근데 밑에 소개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계산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도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741에서 298을 빼지 말고 앞에 있는 수도 2를 더하고 뒤에 있는 수도 2를 더해서 빼면은 그 차가 똑같다는 얘기야. 741, 298, 이 차. 근데 얘가 2가 이만큼 커지고 얘도 이만큼 커졌어. 그 두 수를 또 뺀 차도 아까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왜 하필이면 2였을까? 요 뒤에 있는 숫자 298을 간단한 수로 만들고 싶었나 봐. 그래서 여기에도 2를 더하고 여기에도 2를 더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2를 양쪽에 다 더해서 두 숫자에 모두 다 2를 더해서 743을 만들었고 298은 300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러면 어때? 계산이 훨씬 편한 거야. 이렇게 298, 100단위에 가까운 그 숫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야. 그러면 100의 자릿수만 빼면 되거든. 7 빼기 3, 4죠. 그러면 414.
43. 한 번에 계산이 된다는 거. 계산할 때 너무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방법도 사용을 해보세요. 아까 덧셈도 알려줬죠? 자리수 100자리끼리 더해보고 10의 자리끼리 더해보고 1의 자리끼리 더해보고 뺄셈도 뒤에 있는 수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빼는 것도 해봅시다. 세 번째, 그림을 보고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여기가 길이가 기억이고 여기의 길이가 428인데 둘을 합쳐서 805가 나왔나 보다. 이걸 식으로 먼저 세워보자. 기억이라는 숫자에다가 428을 더했더니 큰 수 805라는 큰 수가 나왔어. 기억은 몇일까요? 요 작은 수에다가 428을 더해서 큰 수가 나왔어. 이건 어떻게 계산한다고? 두 수의 차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805 빼기 428 두 수를 빼서 계산을 할 거야. 5 빼기 8 안 되죠? 15 빼기 8 7입니다. 더 이상 80이 아닙니다. 79예요. 79 빼기 42 10의 자리부터 9 빼기 2 몇이라고? 말해. 7 7 빼기 4 몇? 3 377 기억은 377이었습니다. 네 번째, 주어진 수를 한 번씩만 모두 사용하여 뺄셈식을 만들어 보죠. 뺄셈식. 큰 수에다가 작은 수를 빼서 작은 수가 나왔다 이런 얘기야. 앞에 있는 수에는 큰 수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기에 308, 128, 436 중에서 뺄셈식으로 만들 땐 누굴 맨 앞에 두자? 그렇죠. 제일 큰 수 436을 앞에 두는 거야. 그리고 그 뒤에 308을 뺐더니 128이 나왔다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채점 잘 하시고 5번 주hen의 학교의 남학생은 834명이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145명만큼 더 적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문제가 길어지면 좀 해석이 힘들 때 그건 책을 읽어야 돼. 독서량을 많이 늘려야 돼. 그러면 수학 문제가 7줄, 8줄이 돼도 다 정리가 되겠지. 자, 무슨 뜻이었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혜가 학교를 다녀. 학교를 다니겠지. 학교 안 다니는 친구 있어요? 다니지. 얼마나 재밌어. 밥도 주고 급식 얼마나 맛있어. 친구들이랑 또 놀고. 학교에 남학생이 834명이나 돼. 맞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145명만큼 더 적대. 그 남학생이 많은 거야? 여학생이 많은 거야? 남학생이 많은 거지. 여학생이 더 적어. 주엔의 학교 전체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주엔의 학교의 전체 학생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또 있어? 남학생, 여학생 아닌 사람 또 있어? 아니야. 남학생과 여학생을 더하면 전체 학생 수가 나오는 거야. 근데 남학생은 알려줬단 말이에요. 남학생은 834명이구나. 여학생을 안 알려줬네. 여학생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힌트를 줬잖아. 남학생 834명보다 145명만큼 적다고 한다. 남학생에서 145를 빼면 여학생 수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빼볼까요? 4 아니죠. 14 빼기 5는 9. 잘했어. 83이 더 이상 아니죠. 82를 14로 빼는 거야. 12 빼기 4 8이죠. 얘는 더 이상 8이 아니야. 7이야.
7 빼기 1, 6이죠. 689명이 여학생 수요. 전체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두 수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803 그냥 더합시다. 더하면 되겠지. 4 더하기 9 13 3 더하기 8 11이지만 자릿수 올림 때문에 12 8 더하기 6 14지만 자릿수 올림에 있어서 15 1523명이 전체 학생 수다. 6번 승기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있어. 승기가 여기 사는구나. 승기가 학교까지의 거리가 604m야. 그리고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479m래. 승기네 집에서 어느 곳이 몇 미터 더 가까울까요? 이게 문제야. 몇 미터 더 가까울까? 일단 가까운 데 누구야? 도서관이 더 가깝네. 도서관이 학교보다 가까워. 수가 작거든. 얼마큼 더 가까워? 604에서 479를 뺄셈을 한 것만큼, 두 수의 차만큼 가까운 거야. 그럼 뺄셈 하면 되죠? 14 빼기 9 5예요. 얘는 이제 59예요. 9 빼기 7 2 5 빼기 4 1 125m만큼 더 도서관이 가깝다. 괜찮죠?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7번 종이 두 장에 세 자리 숫자를 각각 써놓았는데 한 장이 찢어져서 안 보여? 그러나 두 수의 합이 895라는 거는 알았어. 이 수를 예측을 해가지고 두 수의 차까지 계산을 하라는 그 문제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옵니까? 찢어져서 안 보여. 그렇지만 합이 895라는 걸 알려줬어. 아까 그 문제랑 같다.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는 문제. 선생님이 세로 셈으로 식을 세워볼게. 574와 덧셈 300 네모네모를 더했더니 895가 나왔다는 얘기야. 1의 자릿수부터 차근차근 따라가면 알 수 있어. 1의 자릿수부터 4 더하기 네모는 5가 나왔대. 그럼 네모에는 1이 들어가겠지. 1. 오케이. 자릿수 올림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그럼 이번엔 7 더하기 네모를 했더니 9가 나왔대. 이겠죠 2. 이거 너무 쉽네. 그러면 찢어진 그 종이는 원래 321이었던 거야. 그러면 574와 321의 두 수의 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뺄셈을 하면 되겠죠. 뺍시다. 1의 자리부터 4 빼기 1 3 7 빼기 2 5 5 빼기 3 2 253이라는 차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선생님은 하루에 한 50분 정도, 좀 길어지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수업을 할 거예요. 매일매일 쉬우면 쉬운 부분은 쉬운 대로,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대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지금도 잘하지만 더욱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어디 미리 풀어와야 돼? 1, 2, 3, 4, 4개 정도? 요만큼은 풀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고생 많았고 내가 풀었는데 문제가 틀렸어. 슬퍼하지 마. 틀릴 수 있어.
다음부터는 실수를 줄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되고, 틀렸던 문제는, 그리고 선생님과 다른 방식으로 풀었던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